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00만원도 못 모으면 나가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사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100만원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아예 안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빚만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서울살이 하시는 분들 80% 이상은 100만원도 못 모으시는데, 근데 100만원도 못 모을 것 같으면 서울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난 서울에 사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난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보면 신축 원룸보다 구축 원룸 지어진 지 막 30년 40년 됐는데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 살고 있으면 사실 좀 위치도 안 좋고요.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다니까 위치도 안 좋고, 아무리 구축이다 보니까 좀 열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원룸보다 서울 원룸이 좀 안 좋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좁아요. 굉장히 좁아. 물론 뭐 본인 딴에는 이제 돈 아끼려고 뭐 거기 왔겠지만, 아니 그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좁은 데 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아서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더 좋은 데, 훨씬 좋은 데 가야 되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년 뒤 10년 뒤에 똑같은 그 좁은 환경에서 못 벗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똑같은 데서.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큰맘 먹고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뭔가 좀 큰 꿈을 이루려고 왔는데 이래도 돈이 모이지가 않아서 결국엔 나는 그 원룸에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 좁은 원룸에서 5년 살았다 8년 살았다 10년 살았다. 물론 집이라는 게 엄청 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좁아요 너무. 그리고 사람이 너무 좁은 데 살면 좀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게 막 집이라기보다는 감옥 같은 느낌이잖아. 적어도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는 집이 많더라고 이게. 아니 뭐 서울이 돈 나가는 건 많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서울 올라올 이유가 없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 나빠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여기서 막 평생 썩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평생 이런 좁디 좁은 방에서 청춘을 보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없을 때는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런 데 살 수 있어요. 있는데 돈을 모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지금 보면 저축이 아예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예, 저축이 안 되는 분들, 서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결혼 못 합니다. 그런 분들 서울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서울 남자 바보입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신 분들이 서울 남자도 아니에요. 깍쟁이도 많은 게. 서울집 비싸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서울 자취하는 여자분들 가진 거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우리 서울이 지금 보면 혼인율이 정말 낮거든요. 말도 안 되게 낮아요. 서울이 지금 출산율이 0.5도 안 될걸요 거의. 지금 여자분들 중에 서울에 살면서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올라오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살고만 있지 저축 자체가 안 되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사실 서울이 살기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살기 좋다는 말이 나오는데, 서울은 제가 보니까 좋다고 느끼는 게 편의점, 커피 전문점이 많아요. 서울은 편의점이 뭐 다른 데도 많지만 서울은 유독 많아. 이렇게 편의점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편의점의 주 고객층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24시간 음식점이 진짜 많아요. 종류 가리지 않고. 지방도 있긴 한데 잘 없어요. 서울은 24시간 중국집도 있어요. 중국집 있고 치킨집 있고 떡볶이집도 있잖아. 네. 이게 다른 지역도 있고 부산도 이거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생각보다 야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 밥을 잘 안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야간에 시켜 먹으면 배달비가 할증부터 더 비싸죠. 그만큼 식비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야, 배달 음식에. 서울 사시는 분들, 여자분들 상당수가 아마 요리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남자도 요리 안 할 거예요. 요리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배는 고프니까 식비로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 무시 못합니다. 아마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인당 배달 음식 나가는 돈이 60에서 한 80? 그 정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서울 배달 성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강남을 알고 있어요. 강남도 맞는데 서울의 배달 성지가 신림이래, 신림. 근데 신림은 여러분 잘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보통 지방분들이 좀 살 수 있는 어떤 주거환경이 많아요. 근데 신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안이 정말 안 좋은 곳이에요. 정말 정말 안 좋은 곳이에요. 그 신림에 산다는 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좀 형편에 맞춰 갈다 보니까 이제 신림으로 많이 오죠. 보통 지방 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신림이에요. 관악구 신림동. 근데 그런데 배달 음식 콜이 제일 많대요. 네, 제일 많아요. 서울 신림도 절대 싸지 않습니다. 한 60만 원 하거든요. 특히 서울대 입구 주변은 한 70만 원까지 해요. 싸지 않죠. 그리고 뭐 서울 가서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야. 서울 간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임금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 서울은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한 2,800에서 3,000만 원 사이에요. 보통. 네. 지방보다 좀 더 주는 거예요.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 배달을 시켜 먹는 기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왜 가난한 사람이 배달 더 시켜 먹냐 하면 가난한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배달 시켜 먹는 거예요. 옥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좁은 환경. 집에서 요리가 안 되는 환경. 서울 원룸은 좀 특징이 뭐냐면 지방하고 다른 게 이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 서울 여러분 원룸 특이한 게 뭐냐면 분리가 돼 있냐 안 되냐에서 가격이 10만 원 차이 나요. 그러니까 부엌하고 이제 내가 기거하는 방이 분리되어 있냐,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문이 이제 분리되어 있냐 아니면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축 원룸도 많거든요. 그럼 그래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 냄새 때문에 또 이 집에 또 민원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룸이 좁다 보니까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리를 하고 싶지만 공간이 안 나온다. 그리고 요리했는 걸 넣을 만한 냉장고도 작다. 네. 보통 좁은 냉장고가 작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릇 놔둘 공간도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 들어갔는데 이제 요리할 공간이 안 나오다 열악하다 보니까 음식을 시켜 먹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죠. 돈 없어 얘기 왔는데 배달 시켜 먹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돈은 모아야 돼요. 힘든 걸 알고 있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서울 거주 기준으로 봐도 나가서 살건 부모님 댁에 꼽살이 껴서 살건 직장 생활하는데 월 100도 못 모은다는 건 아주 문제인 거고 본인이 주제 파악은 1도 못한 소비 습관에 쩔어 있다는 증거. 요즘 급여가 아무리 짜더라도 200 이상은 받을 테고 서울 월세 기준 보통 500에서 50 정도고 반지하면 35 정도. 전세 1억이 돼서 전세 대출 끼고 들어가면 그나마 주거 지출을 더 줄일 수 있고 여기에 필수 지출을 할 수 있는 교통비, 관리비, 통신비 20만원 정도 잡고 그것 따위에 도보 가능권의 원룸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면 교통비까지 절감 가능한 경우도 있을 테고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점심은 부득이 할 테니 사 먹고 나머지 한두 끼는 해 먹고 그러면 월식 때는 30만원 정도 잡아도 매우 충분. 식사가 제공된 직장이면 15만원 미만원 잡아도 충분하고 나머지 15만원 30만원 정도 가지고 비고정 내역의 서비로 지출 그러면 세후 200 초반 월급 소득이라도 최소 100만원 이상 저축 세팅 가능함. 여기서 10 정도 청약 붙고 50 이상 적금 붙고 나머지 투자 상품 붙고 소비후 금액이 남았을 시 파킹이나 CMA에 조금씩 넣어두고 1년 지나면 일정 금액 예금으로 돌린다는 거 빼면 나머지는 동일. 여기에 시간적 에너지 여력이 되면 틈틈이 금융 및 투자 공부는 꾸준히 해주고 반복.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업종에서 단돈 10만원이라도 자기 몸값 올려는 노력은 기본으로 따라와야 하고, 때문에 1인 가구면서 병원비, 가족 부양금 등등과 같이 특이할 만한 필수 목돈 지출의 상황이 없었다면 5년 정도 직장생활 및 돈관리 제대로 했다면 얼마를 받건 간에 자기 자본 적어도 7천 정도는 갖고 있어야 정상임. 여기서 중요한 건 7천은 평균이나 높긴 잡은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 근데 이분도 서울세 안 살아본 것 같아. 이 댓글 다신 분. 왜냐하면 200까지 배 못 모읍니다. 세후 200까지 배 못 모아요. 예. 안 됩니다, 이거. 전세야 모르겠는데, 월세가 나간다 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 봐봐. 좀 모르는 게, 550이라고 했는데, 550평 없어요. 찾아보세요. 560은 있습니다. 이 옛날 기준이야, 옛날 기준. 저 올랐어, 지금. 예. 반지하 35 아니에요, 50이에요. 45에서 50입니다. 네. 일단 60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1000에 50이죠, 1000에 50. 예. 지금 현재 기준 1000에 50입니다. 550이 없고요. 560이 65는 있어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별도 들어가요. 이분 관리비 빼버렸네요. 예. 관리 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한 60은 잡아야 돼요. 반지하도 45에서 50은 잡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반지하 사람들 안 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지하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예, 반지하. 서울이 반지하 진짜 많잖아요, 매물이. 산동대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세대출 끼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집주인들이 전세대출 안 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 집과 해보시면 아실 거야. 전세대출 끼고 들어가겠다 하면 안 받겠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교통비, 관리비, 통신비 20만 안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일단 교통비 지하철만 탄다고 치더라도 한 10만원 나와요. 무조건 나오죠. 관리비 더 나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하면 10만 넘어요. 이것만 해도 20 넘어. 그리고 통신비, 휴대폰값 한 30은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합쳐도 100만원이야. 100만원 좀 오버한다거나, 맞죠? 저도 이제 계산이 가능해. 자, 그리고 도보 가는 거리 원룸을 잡을 수 있는 상황, 그럼 비싸요. 예, 비쌉니다. 도보 가는 건, 예, 도보 가는 건 70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랑 가까운 건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랑 가까운데. 그럼 70 넘어갑니다. 고스님 어서세요? 식사 제목이 되지 않는 직장에서 한다. 점심은 부득이한 사 먹고, 사 먹는다기보다는 도시락을 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서울 분들도 아마 도시락 싸우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밥이 비싸니까. 서울은 진짜 밥값 비싸요. 식대 30만원요? 그럼 집에선 밥을 안 먹습니까? 집에선 밥을 안 먹어요? 이분 너무 내피셜이다, 이 댓글 다신 분. 30만원 충분하다고요. 뭐 햇밥 먹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있어도 보통 사무실동이 없잖아. 찾아봐야 있는 거고. 아니,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없잖아, 직장이. 그럼 그 먹으러 내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식사 제공되는 직장이 15만원 미만 충분. 뭘 충분하다는 거야, 15만원. 아니, 360에 뭐, 회사에서 밥 다 챙겨줍니까? 아니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 먹어야 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30개 다 챙겨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뭐, 새우 200초만 월소 채우는 저축 가능? 이거 지방 사람이야, 지방. 지방 사람이에요, 100%. 네. 이게, 나 이제 서울 분들 좀 이해가 되는 게,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있어. 이게 뭐냐 하면, 나가는 게 많아요. 진짜 아껴도 나가는 게 많아. 물가가 비쌉니다, 물가가. 서울 물가가 정말 비싸요. 특히 먹는 물가 비싸요. 방세하고. 예. 네. 방세하고 먹는 물가가 정말 비싸. 지방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번에 지방 기준 잡은 것 같아, 분명히. 예. 네.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배달시켜 먹는 이유가 또 그거 있어요. 옥탄이. 그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에 장 볼 수 있는 데가 마땅히 없어요. 예. 장보러 나오는 게 좀 빡세. 내가 한 번씩 보거든요. 너무 멀리 있어. 그런 재래시장 같은 게. 동선이 기니까 아마 안 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옥탄이 그 고시원도 제 방송이 이태원 쪽에 고시원 사시면 그러면 45만원이었어요. 그,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화장실 들어갔고, 창문 없고, 45만원. 이태원 좀 땅값 비싸죠, 여러분. 예. 제 방송 지금 그 이태원 사시면 안 들어오시네. 그분이 진짜 예전에 사진도 찍어준 적 있었거든요, 저한테. 거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거기 교도소였다고, 교도소. 예. 이 고시원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뭐, 사회청소도 많이 이용하지만, 노가다 분들 있죠. 노가다 아저씨들.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 노가다 아저씨들이 보통 집이 없어요. 이 고시원이 좋은 게 돈 없는 사람한테 좋아요. 왜냐면, 밥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공짜로. 고시원이 밥을 준단 말이에요. 그 세금 나갈 게 없잖아요. 그냥 방세만 내면 뭐 관리비 이런 거 잘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밥도 주니까 뭐 일용직 하는 아저씨들이야 뭐 자기들이 밥 해먹으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밥솥에 밥이 져 있으면 그냥 떠먹으면 되잖아. 반찬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뭐 라면에 밥 말아 먹는다거나 밑반찬에 밥 말아 먹는다거나 간단한 국은 끓여준단 말이에요. 뭐 콩나물국이나 이제 부국국 같은 거 끓여주니까 그걸로 이제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용직 하시는 아저씨들이 그 고시원에 많이 거주하세요. 서울은 진짜 많이 거주해. 그래서 좀 쓸데없이 말 거는 사람도 많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대. 뭐 고시원마다 다른데. 그래서 참 이해는 됩니다. 서울 분들이 뭐 돈 나가는 게 많이 이해는 되는데 돈 모아야죠. 그래도 맞잖아. 돈을 모아야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 수 있잖아요. 내 청춘이 이렇게 뭔가 좁디좁은 이렇게 나이가 빠진 원룸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힘든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독해야 돼요. 독하게 좀 쓸데없는 돈 아껴가면서 모아서 나와야 희망이 보이는 거야. 그래야 뭐 나중에 결혼도 할 수 있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 보면 너무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돈을 안 모으고 사실 분들이 많아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타지상 하시는 분들 좀만 더 내가 씀씀이 좀 조절하시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